직장인의 77%가 장애인의 불리한 노동 환경이다, 차별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 회사가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 음료 3잔 먹었다고 550만 원 합의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부지식 76번째 시간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방송이 나가는 날은 6월 29일인데요. 6월 항쟁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6월 항쟁은 군부 독재와 고문과 같은 폭력에 맞서 직선제를,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 지금은 산재, 여성폭력, 기후위기, 차별, 혐오, 불평등, 양극화 등에 맞설 수 있는 시민들의 권력이 더 발휘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움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와 노동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철 씨가 준비한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인권 이슈는요, 장애인 분야고요. 그 직장갑질 119라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장인의 77%가 이제 한국은 장애인의 불리한 노동 환경이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도 있고, 그리고 노동하기 어려운 이 장애인들을 또 이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남성보단 여성이 더 노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대답한 점과,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장애인에게 불리한 노동 환경이다라는 이제 통계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일하기 어렵다라고 설문한 게 81.2%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가장 장애인이 일하기 괜찮은 직장이라고 한 곳이 그나마 공공기관이 69.9%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자신이 직접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제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 있거나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46.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말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베리어 프리 공간이 직장에 조성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51% 반 이상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도 17.4%로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해서, 이게 결과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대부분이 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이 일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설문이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뭐 정부나 여러 법적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어가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직장 사업 작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일하기 어렵다는 것들도 좀 감안해서 이거를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다양한 방면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 달에도 저희가 이제 그때도 인권 이슈로 저희가 이제 베리어 프리 해가지고 키오스크 관련 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뭐 의무 설치 뭐 하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사업장마다 너무나 제한 사항이 많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설치 가능한 좀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 기사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니 저도 제가 일하는 곳도 그 2층인데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좁은 엘리베이터예요. 아, 네네. 휠체어가 잘 못 들어가는 곳이라서 턱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장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진짜 큰 기업 아니면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지? 입구부터 막히는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이게 건물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성도 있고 건물에서 조금만 수정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건물을 바꿔야 되는 네. 이제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한 무슨 수동 이게 옮겨 탈 수 있는 수동 휠체어를 마련을 해놓는다던가 그렇죠. 그걸 위한 어떤 관리인을 둔다던가 그리고 또 건물이 또 작은 것도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건물이 너무 이제 오밀조밀한 주택가에 이렇게 약간 높게 세워가지고 있는 직장들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오르막길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쉽지 않은 뭐 문 바로 앞이 도로여가지고 인도도 따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오르막길 만들기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도 막 비좁은 상황에서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하자니 여러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거 공간이랑 그런 노동 작업장이랑 너무 막 혼재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개조했다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물 사실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이유에는 건물도 있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기사에도 뭐 뭐랄까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건물만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 의식 수준의 문제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설문조사 한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여기 300인 이상 사업장도 한 70%가 일하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래도 큰 사업장인데 네. 그런데도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답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우리 회사가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게 인식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알겠어. 회사이긴 맞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을 할까? 왜냐하면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많이.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저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네. 그렇게 작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채용 과정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그 장애인 채용과 관련돼서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6%나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본인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부터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안 뽑는 건 아름. 그 정도만. 아니면 대놓고 우리는 장애인만 쓴다라고 하는 곳에 그냥 다 가던가. 우리 회사에는 올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 장애인 일자리라던가 노동 환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식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차별이 심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거의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 잘 찾아보진 않으니까 맨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고용이 잘 안 되고 네. 이제 일하는 공간도 사실 불편한 와중에 뭔가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률을 높이는데 약간 중점이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이 잘 좋게 일하는 거는 조금 부차적인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할 텐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약간 장애인분들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영철 씨 혹시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도 저 기사 보면서 그 제가 최근에 막 이력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 이제 장애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의 경우 체크한 가산점을 받으니까 하는 게 있긴 한데 딱 그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냥 장애 여부. 무슨 장애인지는 안 적어요. 저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장애인지 알아야 예를 들면 이게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아야 어떤 사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은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을 좀 찾고 싶다. 뭐 정신 장애는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조건 같은 걸 좀 더 상세히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차별적이 그게 차별적인 거라서. 네. 그럴 거 그러면 남자만 뽑고 거의 뭐 그런 식의 것이라고 아 생각이 그런 느낌처럼 돼서. 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장애인 종합복지관 쪽에서 넣을 때 거기는 적더라고요. 거긴 또 정확히 어떤 건지. 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그때. 아, 여기는 정확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적는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춰서 뭔가 뭐 일거리를 준다던가 그 현장에서 좀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 다른데 이제 딱 그것만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나누는 것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나눠지는 그러니까 어떤 요 얘기는 진짜 좀 딴 얘기라서 그래요. 이게 네. 되게 길어지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등급제라던가 뭐 또는 장애 그 종류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편견들이 생긴다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자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뭐 필요성이 있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 만나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나보지도 못하는 그 벽이잖아요, 딱. 아 글자만 보고. 딱 그것만 보고 넌 탈락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선 또 어떤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기사인데요. 제목은 세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백다방 점주 49명에 300만 원 임금 체불이라는 기사인데요. 다들 이제 꽤나 유명한 사건이죠. 청주에서 있었던 네. 이제 사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추가 내용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음료 세 잔을 자기가 이제 그 알바생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지? 500만 원 합의금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건이 이제 커진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감독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보통 그거 하나만 하진 않죠. 이분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줘야 되는 가산수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원분도
어느 날은 백다방에서 일했다가 어느 날은 디저트 가게에서 일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형사 입건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네.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알바생 49명의 임금 300만 원 체불이라서 네. 사실 체불 금액이 막 큰 건 아닌데 되게 뭐랄까 짰죠. 짰네. 맞아요. 조금 티끌티끌 모아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알바생한테는 좀 그래도 그 몇만 원이 좀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49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네. 네. 그것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주를 거쳐간 노동자가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알차게 짜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 사업장이 운영된 기간 통틀어서 이렇게 나온 건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왜 안 없어질까는 쪼개기가 저는 이 쪼개기가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업주들이 5인 미만 그러니까 가산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노동자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감독이 들어갔으니까 그쪽에서 한 거지만 보통의 사건에서는 노동자가 이 사람이 저 사업장, 이 사업장 같은 사람이 운영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자영업자들은 되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을 업이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알바보다도 못 번다. 네. 뭐 이런 이미지가 막 생겨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고작 어떻게 보면 고작 300만 원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49명이면 뭐 얼마니? 한 명당 뭐 10만 원도 안 10만 되죠. 원이 안 되는 체불을 해가면서 모아야만 했었던 그런 이유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안타까운 사연. 알고 보니 막 이런 그런. 네. 근데 이게 어찌 됐든 근로 감독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 맞아요. 그렇죠. 몰랐던 상황이었을 거고 이분이 어쨌든 그동안 일했던 노동자들한테 고소 고발을 굉장히 자주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예. 아까 이것도 그 49명 이 사람들? 들에도 몇 명한테 고소 고발을 그 전에 했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그 음료 3잔 먹었다고 550만 원 합의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합의금을 받았어. 또 처음엔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맞아요. 막 이렇게 쏘면 우선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외로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먹은 것도 있는 거고 취재 틀렸다고 자기 돈으로 반납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맞아요. 그렇다고 숨기지도 말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는. 맞아요. 내진 마세요. 임금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지? 청주에 또 이 백다방 말고도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종종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참 약간 잠깐 핫했어요. 청주 대체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사건 말고도 또 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원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뭐 4,000원 백다방이니까 뭐 2,000원, 3,000원 하겠지. 3,000원 내고 한 잔 먹어야지 하고 3,000원 내고 찍고 먹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쵸?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거 보통이라고 하기도 이런 카페에서 일하거나 음식점에서 일하면 특히 카페는 사장들이 이게 한 잔씩 먹으라고 주거든요. 일하는 시간 동안.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 관례상 해왔던 상. 근데 이제 뭐 좀 더 많이 먹었나? 한 음료 3잔에 12,800원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갔다는 걸로 그러니까 노동자는 이제 어차피 폐기할 음료였으니까 내가 가져갔다 이제 이랬는데 폐기할 거라도 그렇지. 이건 비용 지불해야 된다. 맞아. 무단 횡령이다. 맞아. 그러면 12,800원만 받아야죠. 그렇군요. 네, 왜 500만 원까지 부를까? 정신적 피해보다.
많이 짜치긴 하다. 그것도 20대 초반에 애를 두고 제가 알기로는 20살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재수하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가 21살 때인가요? PC방 네.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손님에게 공짜로 나가는 그 오시면 공짜로 음료수 한 컵 또는 그 냉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냉 네. 마시는 거. 그거 한 컵을 주게 돼 있어요. 오.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손님 수는 그대로인데 그게 많이 나간다는 거 저한테 너가 밤새면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네. 야 씨 내가 밤에 그거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짜치잖아요. 그래서 네. 한 4잔 먹었다. 근데 그거를 막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컵이 얼마 냈는데요? 종이컵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컵만. 아니 그거 하고. 내전 야간에 그리고 일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뒀는데. 약간 그런 걸로 삔또상한데. 졸려서 먹는 거잖아요. 아무튼. 잠 깨려고. 커피니까. 야간 알바니까. 그러니까 명료한 정신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신 건데 예? 아닌가요? 아니 맛있기도 했고. 약간 아까 듣다가 말 못했는데 나는 솔직히 많다 느꼈거든 내 잔. 아 그래? 아니 종이컵으로 4잔인데. 종이컵이잖아. 그래서 많다. 12시간 일하면서 그 정도도 못 마시. 12시간이나 일했어요? 야간이니까. 밤 12시부터 낮 12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0시간 일했구나.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8시까지. 그러면 4잔 정도 마실 수 있지. 음. 이만한 컵 아니잖아. 개인차가 있다고 근데 네네. 개인차가 있잖니. 근데 그런 거 맞아요. 가지고 그쵸. 그럼 돈 내라고 하든가 그냥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내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얼마인데요? 그 한 컵에? 아니 여기. 여기? 기사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 우린 공짜였고 그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짜치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더 심해졌네요. 돈처럼 더 하나하나 매기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커피도 그러니까 커피 머신에서 이제 그 원두를 이제 간 다음에 그 이제 압축해가지고 원액이 나올 때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 그럼 매뉴얼상 에스프레소 한 잔 들어가야 돼. 근데 양쪽에 나오잖아요. 그럼 2컵이 나온단 말이야 에스프레소가. 한 컵 버리자. 그럼 한 컵 만들고 한 컵 남으니까 그거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냥 타 먹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 이게 폐기 음료. 이게 팩이니까. 그래서 이거 팩이 이거 어차피 그냥 이게 뭐 묻은 것도 아니고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정 과정에서 남는 거여서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이제 음료 먹을 수 있을 때 이걸로 그냥 먹어야겠다고 먹었는데 이제 그 점주는 이제 이것도 폐기했어야지 왜 먹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사건이 커져서 이분은 뭐 고용노동부에서 청주 지역 내 프랜차이즈점을 약간 털었나 봐요. 전수했다고 네.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이런 사건들이 더 있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쪼개기 사업장도 많고 이거는 사실 쪼개기는 그래도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주유 같은 경우 회피하기 위해서 막 14시간 이하로 일하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하나의 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 것도- 이게 청주만은 아닐 거예요. 더 많죠. 작정하고 하면은 전국에 엄청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 나갔던 때는 친구가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서 갔는데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분이 한 달은 배워야 되니까 대박. 나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뭐 수제자 같은 개념인가? 너무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몰랐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는 돈 안 받나 보다 하고 가서 일을 한 건데 사실 그런 기관에도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저 돈 안 받았는데 약간 옛날 만화 같은 거 배울 때 문화생 같은 개념. 도제. 고제 느낌으로. 근데 심지어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 들었어요. 그 25년에 네, 그러니까 막 요즘에도 사실상 이런 근로기준법을 잘 아는 친구들 많은데 물론 이제 챗GPT나 이런 거의 발달로 막 잘 찾아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사장님이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믿고 그냥 따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교육이
많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네. 많아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인권 이슈들을 다루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참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요? 네? 어쨌든 그 쓸데없는 얘기들은 다음번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듣고 의견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철 씨는요? 네, 저도 아까 준비한 그 장애인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아까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응답자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게 조금 듣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이런 노동 관련 질문, 상담 이런 걸 하다 보면 정말 나보다 잘하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기사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인권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이제 소감이나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염.